안녕, 모모쌤이야. 그래,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선생님도 물론 아주 잘 지냈어. 오늘은 새로이 이제 파동을 공부할 텐데, 파동 공부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그래, 파동은, 어떤 한 곳에 생긴 진동, 우리가 진동, 모른다 싶으면 핸드폰 꺼내면 진동 모드 있지? 그 진동이, 한 곳에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파동이라고 해. 이렇게 파동은 그 진짜로 원인이 되는 지점, 그 파동의 원인이 되는 지점을 파원이라고 하고, 그 파동이 전달돼서 나가게 하는 물질을 우리는 매질이라고 하거든.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 그림을 그려볼까? 이렇게 선생님이 공을 하나 똑 던지면 공을 던졌어. 돌을 던져도 되고, 퐁당 돌을 던지자. 그래, 이렇게 그러면은 잔잔한 여기 물이 있으면, 물이 좀 올라왔네. 물이 좀 올라왔으니까 지우고. 그래. 조금 잔잔하게 그려요. 아주 잔잔하게. 그래. 이렇게 잔잔한 물에 돌을 하나 던지면 그곳에 이렇게 동심원을 그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결파가 전달되는 출렁출렁하는 모습이 보일 거야. 그래, 이렇게, 즉,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그럼 여기가 파원이 되는 거겠지? 그 지점에서 이제 진동이 퍼져 나가는 것을 파동이라고 하고, 이렇게 전달시키는, 선생님 지금 여기 물이 되겠지? 물. 그래, 이렇게 전달시키는 물질을 우리는 매질이라고 하는 거야. 매질. 그래. 그럼 약간 예를 들어볼까? 선생님이 지금 소리를 내지, 이 소리도 우주에 가면은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가 없어. 우주로 나가보진 않았지만 밖에 나가서 우주에 나가서 막 얘기해도 입만 뻐끔뻐끔거리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것은 이렇게 소리도 하나의 파동이야. 이 파동을 전달시키는 매질이 없기 때문에, 즉 공기라는 매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전달받을 수 없는 건데, 이렇게 즉 파동의 원인이 소리면 매질인 공기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지진이 났어. 그럼 지진이 나면은 그 지진을 전달시키는 매질은 땅이 되겠지. 지금 이것처럼 물결파를 일으키겠어. 물결파를 일으키게 했으면 그거의 매질은 물이 되는 거고. 그래, 이렇게 즉 매질이 있어야지만 그 파동이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띠롱띠롱 중요가 빨리 나왔네. 그래, 이때 즉 전달되는 것은 매질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매질은 그 자리에서 자리에서 전달 이렇게 전달만 시키는 거야. 전달만 시키고, 즉 무엇이 이동된다?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야. 그래, 이거 꼭 구별해서 기억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공이 하나가, 공은 다른 색깔로 할까? 그래, 공이 하나 빠졌어. 선생님도 예전에 저쪽 동해안 놀러 갔는데 튜브가 저쪽 멀리서 돌고래 튜브가 있는 거야. 저거 이렇게 파도에 따라서 올 것 같은데 하고 나서 하루 온종일 그 앞에서 기다리지? 안 와요. 안 와요. 파도만 와요. 즉 에너지만 오는 거고, 거기에 있는 물은 그냥 위아래로, 여기 있는 물은 위아래로 진동하고, 오는 건 뭐다? 공하고 튜브는 안 와. 에너지가 전달돼서, 아이고 매질을, 에너지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이동하는 거지 매질은 오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자. 그래, 이렇게 파동에 대해서 배웠고, 파동, 파원, 그리고 매질, 이동하는 것은 에너지다. 그럼 이런 파동의 현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했듯이 지진. 지진.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하지. 그래,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 이것이 바로 파동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고, 그리고 해식절벽 들어봤나? 해안가에서 절벽이 생기지 무엇에 의해서 파도가 철썩철썩 때리기 때문에 깎여. 그래서 깎여서 절벽이 생기는데 이렇게 해식절벽이 생기는 것도 누구? 파동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전자레인지 사용하지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라는 아주 우리가 볼 수 없는 작은 파를 이용해서 물의 분자를 막 데워서 물의 분자를 막 움직이게 해서 파동치게 해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물질을 데필 수 있는 거야. 그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초음파 사진 우리가 초음파 사진 찍으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를 좀 볼 수 있고 초음파 사진으로 임신했다 그러면은 아기의 사진도 볼 수 있는데 초음파 사진으로 즉 이렇게 초음파란 즉 음파인데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영역이야. 그래 그런 것을 보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이런데도 즉 파동이 이용된다는 거. 그래, 이렇게 우리가 파동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그럼 진짜로 파동 하나 그려놓고, 명칭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로 하자. 선생님이 이렇게 파동의 모습을 간략히 그렸는데, 이제 우리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자. 파동의 모습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이렇게 파동의 모습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을 마루라고 한다. 마루. 그래, 이렇게 가장 높은 곳을 마루가 마루라고 얘기하고, 그럼 여기도 그렇지. 가장 높은 곳이니까 똑같이 마루가 되겠지. 지금은 명칭을 알아야지. 우리가 문제 낼 때 마루와 마루, 골 어딘가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명칭이 기본이야. 그래, 그럼 이제 아랫부분 가장 높은 곳이 마루라고 했으니까 가장 아래는 여기는 골이라고 한다. 골로 간다. 그 골은 아니지만 그치? 가장 낮은 부분을 골이라고 하고 가장 높은 부분은 마루. 그럼 여기서 그럼 파장이란 즉 마루부터 마루까지 가장 높은데 여기의 거리 이렇게 해서 여기의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한다. 거리야 거리. 그래 마루에서 마루 또는 골에서 골 옆에 골은 안 그려져 있지만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파장. 파장이 크네. 그래, 파장은 거리야. 그래, 꼭 기억해 두고. 그럼 이제 이 진동의 폭이 있잖아. 그럼 마루에서 골까지 이 전체적인 폭을 진폭이라고 할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중요. 그래, 그래서 요거에서 좀 말 바꿔서 예전엔 시험이 많이 나왔거든. 즉, 마루에서 전반적인 큰 폭이 아니라 이 파동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딱 여기 선을 그었지. 이 마루까지,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이 폭을 진폭이라고 하는 거. 또는 중심에서 골까지의 이 폭을
진폭이라고 하는 거. 그래, 꼭 이거 구분해서 기억해야 돼. 만약에 선생님 그럼 여기다가 숫자를 하나 써볼까? 거리니까 여기를 그래 4라고 하고 여기를 8이라고 하고 여기를 12 센티미터라고 할까? 센티미터면 좀 큰데. 그래 어쨌든 그리고 요거는 음 이 위에까지를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하지 말자. 헷갈리니까 여기를 3이라고 하고 얘도 마이너스 3이겠지. 여긴 0이고. 그럼 문제가 머리즈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야. 파장은 얼마입니까 하면은 파장은 지금 4인데 4 중간이 아마 2겠지. 딱 여기 2부터 여기는 이 중간이니까 또 10이겠지. 그럼 10과 2와 10까지의 거리니까 빼면 그렇지 8이 되겠지. 8. 그래서 파장은 8cm가 되고 그럼 진폭은 전체적인 폭은 6이잖아. 어? 3하고 3이니까 6이겠지. 그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마루까지니까 진폭은 3이다. 여기도 진폭은 3이다. 이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중요한 주기와 진동수가 남았는데 우리가 일주일이잖아. 한 주기거든. 그러니까 주기란 이렇게 마루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진동해서 다시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 일주일이라는 것도 시간이잖아. 주기도 시간의 단위야. 그래. 즉,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고, 네. 다시, 엄마야. 주기란 시간의 단위다라고 기억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보면 되고, 이때 알아둬야 되는 건 앞에서 얘기했지.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고, 즉, 한번 진동하는 것은 누가 진동한다? 매질이라는 거. 그러니까 앞에 매질이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즉 주기라는 거고, 그럼 진동수는 이 주기의 역수야. 그러니까 즉 1초 동안 이 매질이 왔다 갔다 진동하는 매질이 왔다 갔다 하는 횟수 1초 동안. 그래 그래서 진동수는 주기와 역수 관계다라고 기억하면 돼. 즉 주기분의 1이다. 즉 1초 동안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1초 동안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진동수고, 즉 주기는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서로 역수 관계가 있는 거야. 그 말인즉 하나만 알면 다른 하나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 아까 만약에 진동수는 우리 단위가 헤르츠야. 왔다 갔다 하는 헤르츠는 Hz. 그래, 헤르츠는 요게 단위고, 헤르츠. 그래, 즉, 진동수가 1초 동안 30번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1초 하는데 30번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면 주기는 30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 계산하기는 어렵지 않지? 하나만 잘 기억해 두면 돼.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지금 요 마루가 나중에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최고 높이 있는 거니까 내려가겠지. 그것을 알기 쉽게 조금 나중의 모습을 그러니까 나중의 모습을 착안해서 그려라 그러면은 옆에 똑같이 이렇게
한 폭 요렇게 반만큼 요렇게 와서 요렇게 그려주면 되거든. 요렇게 점선을 따라서 나중의 모습을 그려주면 나중의 모습은 즉 여기 있던 마루가 이번에는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지 매질은 자기 자리에 있다 그랬어. 그래서 만약에 요런 위치 얘를 지금 A라고 하자. A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점선을 향해서 보내주면 돼. 내려갈 것이고 그럼 지금 그래 요렇게 중간에 B를 하나 그어 넣으면 이렇게 해 놓으면 B는 나중에 모습이 어떻게 될까? 위아래로만 찾는 거야. 그래서 이 점선을 향해서 요렇게 보내주면 된다. 점선을 향해서 보내주면 되니까 나중에는 얘는 내려오지만 B 모습은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지. 그래, 이렇게 점선 하나를 그려서 옆에 살짝 이렇게 비껴나가게 해줘가지고 나중에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래, 이것까지 우리가 알아둬야 돼. 이렇게 파동의 모습이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 것도 있지만 앞뒤로 움직이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파동의 종류는 두 개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인 것을 우리는 횡파라고 해. 횡파가 있는가 하면 앞뒤로 지금 그림엔 없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파동이 앞뒤로 갑니다. 앞뒤로 그래 요렇게 가는 파동을 우리는 종파라고 하거든. 앞뒤를 따른다라고 해서 종파인가 봐. 종파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인 것은 횡파야.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고 횡파의 종류와 종파의 종류가 좀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앞뒤로 가는 종파의 종류는 지금 소리를 내고 있지 선생님이 이 소리가 위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동이 앞뒤로 이렇게 가는 소리 즉 음파지 음파고 앞에서 말했던 초음파 걔도 음파이기 때문에 즉 종파의 하나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지진했을 때 지진? 우리가 지구 모습 하면서 P파하고 S파가 있습니다 했는데 기억나나? 그래. 그 중에서 P파, 축구 아니에요. P파가 종파의 하나라는 거. 그러니까 종파만 좀 세 가지 잘 외우고 있으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횡파에 들어간다. 위아래로 지금 이 그림에 있듯이 물결 치듯이 횡파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세 가지 소리, 음파, 그리고 초음파, 그리고 지진파에서 피파만 만은 아니겠지만 그 세 가지가 이 종파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면 돼. 그럼 S파는 어디에 들어갈까? 따로 종파에 지금 얘기 안 했으니까 종파가 아닌 S파, 횡파하고 우리 앞에서 배운 빛도 즉 파동에 일으켜서 오는 거거든. 그 빛도 횡파, 그리고 물결파도 횡파, 그리고 전파, 전파도 횡파. 그러니까 대부분은 횡파에 들어가고 소리, 그리고 초음파, 피파, 그것이 종파에 들어간다는 거 꼭 구분해서 기억해 두자. 그래, 이렇게 오늘은 파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파동에서 지금 그림에서 주기를 구하시오 아니면 진동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이것은 선생님이 또 문제풀이로 올릴 테니까 문제풀이도 꼭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소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자.
그래, 오늘도 이렇게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고 정말 정말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토닥토닥, 토닥토닥. 그래, 남은 하루 더 신나고 즐겁게 보내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